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명확하게 풀어보는 이 시간. 내가 바로 솔로몬. 오늘 풀어야 할 실타래는 묻지마 살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관절 질문부터 하냐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사형제도의 부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내가 바로 솔로몬에서 진검승부를 변호사님과 함께 겨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경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묻지마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묻지마 살인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범행의 특별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살인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살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경우와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는 다른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우선 고의성이 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살인과 치사로 구분이 됩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살인이고 없었다면 치사죠. 살인과 치사도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치사는 과실치사, 상해치사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상해치사는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변호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치사는 과실치사와 상해치사로 구분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살인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고의성이 있는 경우 살인이 되는 것인데요. 살인은 의도와 인식의 관점에서 다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의지적 고의, 의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 언급되는 1급 살인이죠. 살해에 대한 명백한 의도가, 확실한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지정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2급 살인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오너를 죽이기 위해 그가 탄 차를 트럭으로 덮쳤다고 가정을 하면 그 와중에 차를 운전하던 기사도 같이 사망할 수 있죠. 그 운전하는 기사에 대한 살인이 지정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의도나 인식 부분에서 확정적 고의보다 약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 흉기를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죽는 경우, 이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죽었을 때 상해치사가 되느냐 아니면 살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용인을 했다, 그로 인해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묻지마 살인은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하죠? 당연히 묻지마 살인은 의도적 살인, 소위 1급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범들은 의도적으로 누구든지 관계없이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강한 의사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가 되고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묻지마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먼저 묻지마 살인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살인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정신 이상, 일명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이로 인한 환각이나 착각 속에 사로잡힌 자가 한 부류이고요. 두 번째, 정신변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적된 사회적 불만, 내적 분노가 터져나와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복수의 목적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부류입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묻지마 살인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또 쉽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묻지마 살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살인과 달리 가해자가 살인을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림동 사건의 경우 조선 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마트에 가서 흉기 2자루를 훔치는 과감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가 도주를 생각하지 않는 점. 애초에 이러한 경우 가해자 본인은 삶을 이어갈 생각이나 도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의 피해는 줄일 수 있어도 발생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힘든 일인데요. 세 번째, 목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테러와 같은 행위입니다. 낌새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돌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게릴라식 전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쉬운 설명이었고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자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주변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혐오주의가 누구든 상관없이 죽여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인행위가 정당한 과업의 달성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영웅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경우 묻지마 살인은 기본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고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형이 실행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국가인데요. 1997년까지 사형이 집행이 된 적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죄별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존속살인죄의 경우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은 기본적으로 5년에서 6년,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은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6년,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 강도, 강간, 약취, 유인, 인질범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묻지마 살인 등 극단적 인명경시살인은 기본적으로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러한 살인 중 수법이 잔인하거나 계획살인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무기징역, 이렇게 양형을 분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묻지마 살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데 한국의 경우 최대한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한다고 한들 실제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무차별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사형을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토론을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묻지마 살인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묻지마 살인자, 사형에 반대한다. 바로 내가 솔로몬! 오늘의 진검승부를 통해 누가 솔로몬의 왕관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